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지금 화면 너머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몸이 천근만은 무거운 날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 픽업을 하며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헌신과 사랑에 먼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내 아이가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시는 것 역시 모두 아이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끔찍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진짜 생존과 미래를 위해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마음 한구석이 몹시 서늘해질 수도 있는 아주 뼈아픈 돌직구를 하나 던지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장 마음이 상하시거나 화가 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부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오로지 정답 맞히기 훈련만을 무한 반복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기출문제집들을 과감히 덮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 1점이라도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아이들을 다그치고 닥달하던 그 매서운 눈초리와 맹목적인 조급함을 이제는 정말 거두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산업혁명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문명사적 해일이 밀려오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머리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득히 먼 곳까지 내달리며 기존 사회가 굳건하게 유지해오던 모든 규칙과 생존의 공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이고 기이하게도 세상은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뒤집히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과 부모님들의 인식만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성공 방정식에 여전히 맹목적으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학원의 단원 평가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안도하시고 선행학습 진도를 남들보다 빨리 빼면 우리 아이가 미래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져 흐뭇해하십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 이른바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아이의 인생에 영원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매일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 맹목적인 시험 점수 따기 훈련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도태시키는 치명적인 맹독과도 같습니다. 한번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세상의 전부인 양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의 눈부신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 준비하게 만드는 수능 시험이나 학교 내신 시험의 본질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과거에 정해놓은 고정된 정답을 한정되고 쫓기는 시간 안에 남들보다 단 1초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임입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머릿속에 오차 없이 우겨넣고 출제자의 숨은 의도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5개의 보기 중 단 하나의 정답을 골라내는 고도의 정보 처리 훈련에 불과합니다. 즉 절대 실수하지 않는 능력, 감정의 동요 없이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고 암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과거 7,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정해진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정답 기계 같은 인재가 참으로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곧 성공과 부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여러분, 제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방대한 지식을 암기하고 패턴을 분석해 정답을 찾아내는 이 정보 처리 분야의 절대적인 1인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단연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매일 접하는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이미 인간이 수십 번을 다시 태어나 평생을 바쳐도 다 읽지 못할 방대한 양의
인류 지식과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학습하고 요약해냅니다. 미국의 까다로운 변호사 자격 시험, 의사 면허 시험, 명문 경영대학원의 어려운 학위 시험 따위는 이미 수년 전에 인간계 최상위 1%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가뿐하게 통과해버렸습니다. 복잡한 수학 증명부터 수만 장에 달하는 판례 분석, 수백만 줄의 코딩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까지 똑똑하다는 엘리트 인간들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야 할 일들을 인공지능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해치웁니다. 여러분이 십수년 동안 아이의 금쪽 같은 수면 시간을 무자비하게 줄여가며 한 달에 수십 수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기꺼이 쏟아부어가며 억지로 기르고자 하는 그 알량한 정답 찾는 능력은 이제 전원만 꽂혀 있으면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며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기계가 우리 아이들보다 수천만 배는 더 빠르고 완벽하게 해내는 흔해 빠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내 아이에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남들보다 1초라도 더 빨리 뛰는 연습을 시키며 금메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코미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최신식 인공지능 컴퓨터와 단순 계산 시합을 시키기 위해 매일 밤 학원이라는 좁은 닭장에 가두어두고 있는, 참으로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죽어라 밤을 새워 뇌신경을 단련하고 숨통이 터지도록 암기해 본들 전기를 공급받고 무한대의 서버를 돌리는 거대한 기계를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러한 점수 위주 맹목적 교육의 폐해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참담하게 보여줍니다. 치열한 입시 지옥을 기어코 뚫고 올라온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부러워하는 명문대의 상위 1% 엘리트 학생들입니다.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정해진 정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범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학생들에게 정답이 없는 열린 과제를 주거나 스스로 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라고 백지를 내밀면 그 순간 교실은 무거운 침묵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이 과제의 정답이 대체 뭡니까? 분량은 몇 장으로 맞춰야 하며 어떤 논문을 인용해야 감점 없이 가장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뇌 속에는 오직 누군가가 친절하게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해진 정답을 찾아내어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따는 낡은 수동적 시스템만 견고하게 탑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 모르고 정답이 없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아예 도전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주어지는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이 고득점 기계들이 과연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노동을 자동화하는 자비 없는 미래사회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격변의 시대, 기계가 인간의 지적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서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쥐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생존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즉 가장 인간다운 것을 철저하게 길러주어야 합니다. 과거가 정답을 맹신하는 시대였다면 미래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질문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목적이나 의도를 단 한 줌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초거대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이 먼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스스로 켜져서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인류를 위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가슴 설레지 않으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 벅차오르는 감정에 시를 쓰겠다는 철학적인 충동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명령을 내릴 때 비로소 작동하는 강력하지만 수동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다가올 시대의 막대한 권력과 부, 그리고 진정한 성취감은 대답을 잘하는 앵무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상의 결핍을 발견하는 사람, 세상에 없는 호기심으로 엉뚱하고도 예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숨막히는 교육 현장과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 보십시오. 아이가 맑은 눈을 반짝이며 엉뚱한 호기심을 보이고 교과서 밖에 생뚱맞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도나 나가라거나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묻지 말라고 윽박 지르며 억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학원 숙제에 치여 단 10분의 멍 때릴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가 도대체 언제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반짝이며 피어오르는 호기심의 전구들을 점수라는 알량한 명목해 스스로 박살내고 그 자리에 무조건 외워 시험에 나오니까라는 획일화된 복종만을 강제로 심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막연한 불안감이 아이의 천재성과 창의성을 무참히 짓밟고 꺼버리는 거대한 폭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100점짜리 객관식 정답을 기계처럼 고르는 아이보다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질문을 던져서 인공지능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답변을 끌어내는 아이가 미래의 진정한 지배자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점수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또 다른 핵심 역량은 바로 공감과 연결의 힘입니다. 기계는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이성적이지만 한없이 차갑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정한 말투로 위로의 문장을 건네고 인간의 복잡한 심리학을 분석하여 그럴싸한 조언을 출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 계산의 교묘한 결과일 뿐 진정한 감정의 교류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으며 타인의 처절한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비합리적인 따뜻함을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참담한 슬픔, 누군가를 처음 좋아하는 설렘, 실패의 쓴맛 뒤에 오는 짜릿한 성취감, 이 모든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은 차가운 데이터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기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이고 값비싼 인간의 영역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연결하고 타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서로 협력하여 복잡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연대의 힘입니다. 앞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기계적인 업무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속절없이 넘어가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은 사람의 다친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 혼자 1등급을 받아야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치는 지금의 무한 경쟁 입시 시스템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과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한 줌이라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옆자리의 짝꿍을 함께 손잡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밟고 미끄러뜨려야 할 잠재적 적군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이 비정한 교실에서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점수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의 요약 노트를 꽁꽁 숨기고 수행평가에서 나 혼자만 돋보이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피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고립되고 이기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점수만 쫓으며 타인의 아픔에 눈 감는 아이는 인간 사회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얽힘 속에서 결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공지능을 부리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하급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친구들과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공을 차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심하게 다투고 눈물 흘리며 다시 쑥스럽게 화해하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소중한 지혜를 배웁니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고 아이들이 친구와 어울릴 시간마저 모조리 빼앗아 삭막한 학원 방구석에 밀어넣는 것은 미래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간관계 능력과 공감 능력을 부모가 앞장서서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단단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던 과거의 시대, 즉 매뉴얼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점이자 영원한 낙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 법, 틀리지 않는 법, 리스크가 적은 가장 안전한 길로만 가는 법을 최우선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눈부신 속도로 혁신을 이끄는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의 미지의 바다입니다. 정해진 지도도 없고 확실한 나침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수없이 새롭게 도전하고 무참히 깨지고 처절하게 실패하면서도 그 잿더미 속에서 기어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불굴의 의지와 야성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은 온실 속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나약한 화초가 아닙니다. 몇 번의 뼈아픈 좌절을 겪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나 그 실패의 교훈을 자양분 삼아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씁쓸한 단면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주 작은 실패라도 하는 꼴을 단 한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아이가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전에 미리 흙으로 웅덩이를 평평하게 메워버리고 아이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전에 내비게이션처럼 최단 경로의 학원 스케줄과 대학 입시 전략을 완벽하게 짜서 아이의 입에 강제로 떠먹여 줍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통제하여 만들어준 매끄러운 온실 속에서 정해진 궤도만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100점을 받는 아이는 그 온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부모의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작은 비바람에도 속절없이 꺾여버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정작 인공지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며 완벽에 가깝게 진화하는데, 그 기계를 다스려야 할 우리 인간 아이들은 단 한 번의 단원 평가 실패 앞에서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공포에 떨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제발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며 진흙탕을 뒹굴 기회를 가혹하게 박탈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와서 어깨가 처져 있을 때 화를 내며 다그치는 대신 틀려도 괜찮아, 실패는 배움의 가장 훌륭한 친구란다라고 다정하게 안아주셔야 합니다. 점수라는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실패를 마주하고 끈기 있게 극복해 나가는 그 숭고한 과정 자체를 응원할 때 아이는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튼튼한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멍 때릴 자유,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심할 권리를 시급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창의성이라는 위대한 꽃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학원 뺑뺑이와 산더미 같은 숙제더미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는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휴식을 취할 때 비로소 뇌의 깊은 곳에 흩어져 있던 파편적인 정보들이 기발하게 연결되며 번뜩이는 통찰이 탄생한다고 증명합니다. 억지로 공식을 암기할 때가 아니라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하며 빈둥거릴 때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뒹굴거릴 때 꼴 보기 싫다며 당장 일어나 문제집이라도 풀라고 퇴근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심심함의 시간, 지루함을 견디며 스스로 엉뚱한 상상을 펼치는 그 자발적인 공백의 시간이야말로 인공지능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잉태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인격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만 비로소 창조의 공간이 넓게 열린다는 진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깊은 한숨과 함께 당장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인데 어떻게 불안감을 내려놓고 아이를 마냥 풀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씁쓸하게 반문하실 겁니다. 네,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나 홀로 점수를 초월하여 아이를 키우기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험난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당장 내일 학교를 그만두게 하라는 극단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최우선 순위를,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를 완전히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은 아이가 거쳐야 할 수많은 성장 과정 중 아주 작고 불완전한 지표일 뿐, 내 아이의 고유한 존재 가치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님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을 때만 조건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실패하고 좌절하여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성적표부터 확인하는 그 강박을 버리시고 매일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며 오늘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뒤덮인다 하더라도 부모가 쏟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굳건한 신뢰의 눈빛은 결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완벽한 정답만을 먹고 자라는 차가운 깡통 기계가 아닙니다.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맹목적인 믿음을 자양분으로 찬란하게 성장하는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부모가 성적이라는 비좁고 낡은 철창 안에서 과감히 벗어나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비바람을 든든한 날개 삼아 미지의 창공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무겁고 불편한 돌직구가 여러분의 낡은 교육관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우리 아이의 진짜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위대한 사고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답 없는 험난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아이들의 용기 있는 여정에 부모님들의 무한한 응원이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어주기를 이 강단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쓴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오늘 제 이야기가 삭막했던 가정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모이면 교육의 거대한 물줄기를 기적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위대한 사랑을 뜨겁게 응원하며 간견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